중동의 판도 자체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슬람판 나토가 세워진 듯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은 전격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3국은 사우디 메카에 모여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세 개 나라 중 한 곳만 공격을 당해도 자국이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당장 공동 성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한 집단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했다고 3국이 발표하기도 했고요. 조약 체결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중동 3국이 군사동맹까지 맺은 이유는 무엇보다 이란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그리고 파키스탄의 위치를 빨간 점으로 각각 찍어본 뒤 그 점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도가 드러납니다. 그 삼각형 구조의 정확한 중앙에 지정학적 거점이자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포위하듯 얹혀있는 형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위협정이 이란의 거센 세력 확장을 막아서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풀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걸프 지역 핵심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송로를 향해 무차별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언제든 중동 전역을 집어삼킬 대규모 무력 충돌이 터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지역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했고, 이에 극심한 안보 위기를 느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독자적인 안보 결속에 나선 것입니다. 이 모종의 연쇄 반응을 부추긴 더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동의 안보 우산을 자처해온 미국이 영내 분쟁 통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기존 안보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현재 쿠웨이트를 비롯한 주요 중동 거점에서 미군을 전격 철수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던 미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자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미국 역시 지속적인 이란발 공격으로 자국 군대의 인명피해가 누적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주둔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균열과 미군 철수설은 중동 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킬 새로운 군사 카르텔을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라리 자기들끼리 군사동맹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3국이 따로따로 보면 그리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잠재력만 놓고 보면 굉장한 나라들이긴 합니다. 합친다면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튀르키예 나토국 지위와 방산기술,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결합을 해버렸으니 이미 곳곳에서는 이슬람판 나토가 출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이번에 아예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2025년 9월에 이미 나토식 전략적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정세가 요동치다 보니까 여기에 튀르키예까지 합류해버린 것인데요.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군사연대를 강화하자 이란은 매우 예민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가치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전세계 무슬림들이 외부 세력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이슬람 국가들이 오직 자신의 역량을 신뢰해야 하며 진정한 종교적 형제를 기반으로 결속할 때 악의적인 외세의 침략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언급한 외세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별도의 군사동맹을 맺는 대신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범이슬람 연대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상당한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자신들의 직간접적인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걸프 지역의 석유 인프라와 주요 해상 통로를 위협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핵심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하며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접국들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해놓고서 정작 피해국들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방위협정을 체결하자 뒤늦게 이슬람의 형제와 단결을 부르짖는 행태는 주변국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삼국 방위협정이 자국을 지정학적으로 봉쇄하려는 틀로 작동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연합이란 명분을 앞세워 동맹의 명분을 약화하려 시도하며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먹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세 국가는 하나의 협정을 추진하면서도 각자 서로 다른 국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인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입니다.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 회로가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면서 중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중동 지역의 안보를 뒷받침하던 미국의 방어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같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소진되면서 미국의 방어망 제공이 어려워지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독자적인 군사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석유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경쟁 상대인 인도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파키스탄은 과거 외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 도움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실제로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감행한 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제 제재를 받았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5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파키스탄의 경제적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면서 주요 방위 산업 수출국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고 참전하면서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도 파키스탄은 중재만 했을 뿐 별다른 군사적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동맹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와 별개로 또 이 메카 공동방위 협정에 이집트도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집트는 올해 초에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함께 사자 외교안보 협력체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집트가 자신을 보고 아랍 맏형이라고 자처하곤 하는데 이집트의 합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게 이슬람 군사동맹으로 더 확장된다면 추후 이스라엘을 견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의 방위조약 체계를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미국이 직면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사적 자원과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방 전략의 중요 목표였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부담이 줄어든 대신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 지배력은 약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구조에 의존하던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통제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군사연대를 형성하고 주도하는 행보는 미국의 안보 정책에 커다란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축소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려 하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중국은 분쟁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외교적 입지를 높이고 있으며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 지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이 정세를 활용해 중동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연합인 오펙 플러스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공급량을 조절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 무기 구매가 어려워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무기 수출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지배력을 잃어가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 내 외교, 경제, 군사적 지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메카 방위 협정을 이용해서 중동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죠. 모쪼록 이 메카 협정은 여러모로 중동 정세를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